자, 이번 시간은 국토교육법 용어 정의 계속합니다. 성장관리계획고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 성장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제도죠. 이 제도는 지난해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21년도부터 이제 금년이죠. 금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설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준비된 교재에는 없고 그 11월 달에 기본 이론 가정할 때 기본서에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을 배우게 되죠.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출제가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오늘 입문 과정에서 성장관리계획, 즉 성장관리계획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는 없으니까 그냥 앞을 보시면 돼요. 앞을 보시고 그냥 강의 쭉 듣고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강의 듣고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없으니까 교재 찾지 말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교재 없는 내용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일단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네, 성장관리계획구역이죠.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교재 나온다고 교재를 보고 외워서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 현장을 좀 설명합니다. 서울이에요. 서울이고 용도지기 도시지기죠. 서울은 이제 서울시 관할구역 중에서 동그라미 부분은 용도지기 도시지기라고 가정합시다. 도시지역은 들어보셨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있어요. 이거 필기 안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안 해도 가서 인터넷 강의로 복습하시면 되죠. 그대로 그냥 복습 한 두 번만 들으면 되죠. 필기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이 설명하는 과정을 다 적을 수가 없잖아. 필기 꼭 하고 싶으면 쉬는 시간에 이 부분을 사진 찍어도 되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럴 때 다시 설명해요. 교재 나온 거 알겠죠? 그냥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우리 아직 진도가 안 나갔지만 상식으로 개발 용도입니까? 보존 목적으로 지정된 땅입니까?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미개발된 상태로 있습니까?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에 서울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땅 사서 내가 뭐 업무용도 빌딩 짓겠다, 뭐 이렇게 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 행위 허가 신청된 건수가 많을까? 별로 없을까? 별로 없어요. 왜요? 서울시 주거지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되어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공동주택 등 이미 대부분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농지나 임야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개발인 허가 신청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시 행정구역에서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면 이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잖아. 서울시 행정구역인데 행정구역은 서울시 행정구역인데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어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에요. 그럼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이 있죠? 관리지역. 들어보셨죠? 지난주 배웠잖아요.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녹지지역부터 도시적 외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농사짓고 자연환경 보존해야 되고 녹지 보존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 지역은 개발이 유보된 유보지역, 유보지역이거나 개발지역입니까? 보전지역이 대부분입니까? 보전지역,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안 배워도 상식으로 가능하거든.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청에 여러분의 손님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 그 민간 건설회사나 개인이 서울시청에 땅 사서 주택단지 개발하고 산업단지 개발하고 전원주택단지 개발하겠다고 허가 신청된 건수가 개발이 끝난 지역보다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비도시지역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개발인 허가 신청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인 허가를 해주면 누구는 전원주택 짓고 개발해가지고 누구는 그 옆에 공장을 지어버리고 누구는 그 옆에 축사를 지어버리면은 공장, 전원주택 짓고 공장 짓고 옆에 축사 지어버리면은 전원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게 난개발이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을, 이때 성장은 개발이에요, 개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개발을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많은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 주거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으로 한 번만 설명드리면 이 영상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요. 작년에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답을 못 찾은 거예요. 현장을 이렇게 설명 들어본 적이 없거든. 책만 냅다 읽었거든. 이렇게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개발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 비도시지역, 아직 비시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할 시청군청이 이 비시가지의 성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을 뭐라고 합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개발을 관할 시청 군청이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장관리계획으로 무엇을 정하느냐 하면은 성장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으로 무엇을 정하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할게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그럼 봐요. 지금 이 지역에서 민간 건설회사나 개인이 개발허가 신청하면은 개발허가를 해서 건축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도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을 배치해 주는 거죠. 도로 등 기반시설 배치해 주는 거죠. 관할 시청 중에서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상하수 시설 설치해주고 공원, 주차장, 학교도 지어주고 등 어떤 이 성장관리계획구간에 어떤 기반시설, 도로 등 어떤 기반시설을 배치할 건지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블록에서 택지를 분양받으면 여기는 전원주택 위주로 개발을 허가해 줄 거야. 그 말은 모든 건축을 허용합니까? 적절하게 용도를 제한합니까? 용도 제한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전원주택 위주로 개발허가를 해줄 거다.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주택 단지 개발하실 분은 여기서 허가 신청하세요. 땅 사서. 여기는 산업시설 위주로 개발허가 해줄 거야. 그러면은 전원주택 옆에 공장이 들어온 것을 제도주로 막을 수 있잖아. 여기는 농수산물 관련 시설 위주로 개발허가 해줄 거야. 그럼 축사하고 농수산물 가공시설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유통단지 위주로 유통단지 위주로 개발허가를 해줄 거야. 그리고 스포츠 시설 위주로 개발허가 해줄 거야. 그러면은 골프 연습장, 운동장, 종합운동장, 뭐 클럽 야구장 등등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시가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의 성장을, 개발을 관할시청 군청이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고 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할, 시장,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뭐라고 합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눈으로 보셨잖아요.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여기 전원주택 위주로 개발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용도 제한하면 여기는 전원주택 위주로 땅 사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건축을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성장관리계획에 맞도록 개발한다면 성장관리계획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로 완화해 주는 거야. 건폐율을 완화해주면 대지 면적의 본래 건폐율이 40%인데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50%로 높여줍니다. 이것이 완화야. 그러면 건축 면적을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도록 면적을 늘려주는 거죠.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때는 건폐율을 10%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더 크게 똑같은 대지에 더 크게 빌딩을 지을 수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완화하면 아까 용적률을 높여주면 본래 허용되는 용적률이 100%인데 이 100%를 120%로 높여주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져요. 더 높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혼자 연습을 해봐요.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관할, 시청, 군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하고 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이 정도면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잡고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가면은 네, 시험 보고요.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일부러 아는 걸 틀릴 수는 없는 거잖아.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이건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교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옵니다. 101페이지. 101페이지 오세요. 101페이지.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오시면은 18번, 동그라미 18번. 그 그림 밑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8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와 있습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19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찾으셨나요?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동그라미 하시고. 그 18, 19를 묶어서 별표 하나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설명할 텐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 보고 싶어 하니까 교재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교재 보고 계시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쭉 읽어보니까 가슴에 와닿습니까? 읽어봐도 모릅니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설명드리려고. 네. 설명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다 설명해 드리잖아. 그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일까 설명드릴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강남역이에요. (2022년) 1년 내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강남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강남역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용어가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어디에 지정될까요? 네. 여기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서울의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이고, 자,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은 배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 목적이고 대부분 미개발된 상태로 있습니까?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그렇죠. 서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고선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죠. 개발이 완료되면서 우리 공법상 개발, 공법상 개발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냐면요. 여러분, 개발이 뭔지 알고 있는 단어는 맞죠? 근데 말은 제가 마이크를 대면은 개발이 뭔지 말할 수 있어, 없어? 개발이 뭔지 물으면은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한번 물어보면은 기절하겠죠? 그래서 내려가지는 않겠고요. 앞으로 공법에서 개발은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 분당 신도시로 개발됐잖아요. 분당에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된 거잖아. 아파트는 건축물이잖아. 그죠? 일산 신도시가 개발됐잖아. 평촌 범계 신도시, 평촌 신도시가 개발됐잖아. 전부 아파트 위주로 건축한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이라, 건축. 건축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으로 건축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배울 수 있어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는 농지에 합니까? 임야에 합니까? 택지에 합니까? 택지나 산업단지에 공장 짓고 아파트 짓잖아. 그러면은 토지, 오늘 배워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하게 된단 말이야.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면은 이런 용어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이게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산이고 전답, 과송 등 농지가 있어. 여기다가 집 지으려면은 이대로 산이고 농지 상태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택지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산이 있으면은 봐요. 이 산은 그대로 둡니까? 높으면은 산을 잘라야 됩니까? 흙을 깎잖아. 흙깎기. 흙을 깎아내는 거야. 절토라 그래. 절토. 절토가 뭐죠? 흙을 잘라내는 거죠. 깎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계곡이 낮으면은 여기 깎아낸 흙과 자갈 파이프를 채워서 덮어준단 말이야.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성토한다 그래. 절토, 성토. 그리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죠. 이 부분은 절토 깎아내고 여기는 메워서 자갈 파이프를 채워서 평평하게 고르는 걸 뭐라고 하죠? 정지. 절토, 성토, 정지 등의 방법으로 땅의 겉모양을 바꿉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어요.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다 강남역 주변 지역은 빌딩이나 아파트로 건축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있죠? 그러면은 건축이 끝났는데 여기 봐요.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5층이야. 1980년대 개발된 아파트입니다. 5층인데
세대수가 2000세대예요. 그리고 강남역으로부터 걸어서 한 10분 남짓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야. 그러면은 이 강남 역세권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은 5층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5층이 지금 2000세대인데 재건축을 하면은 5층으로 재건축을 할까요? 가장 높게 재건축을 할까요? 법이 허용하는 한,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가장 높게 재건축하겠죠. 그래서 50층으로 재건축된다고 가정을 하자. 50층으로 재건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재건축하기 전에 2000세대인데 50층으로 재건축하면 세대수가 그대로 있습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까? 6000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도로는 넓어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강남 대로는 그대로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 끝나면은 6000세대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니까 도로의 교통량이 수용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죠. 상수도 공급 능력이 그대로니까 부족할 것이 예상되죠. 하수 처리 용량이 크게 증가되니까 하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죠. 몇 가지 기반시설 이야기했죠.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거야.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었어. 초등학교가 있었어. 초등학교는 이 지역의 아파트가 2000세대일 때는 학생 수용이 가능했지만 6000세대가 되니까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죠. 이렇게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새로운 개발행위,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가려함으로써 향후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밀도를 낮추어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 강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국토교급 시행령에서는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 50%까지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용적률은 아까 건축 면적 규제입니까? 높이 규제입니까? 높이 규제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진행되면 용적률이 절반이 강화되니까 재건축이 끝나라도 50층이 아니고 25층 내외로 재건축 아파트 높이를 관리하는 거야. 그럼 세대수가 6000세대입니까? 3000세대로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3000세대 규모로 관리가 되죠. 그러면 기존의 도로가 부족한 문제, 상수도 공급 능력이 부족한 문제, 하수 처리 용량이 부족한 문제, 학교가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 것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현장을 통해서 진짜 알게 되잖아.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란 다시 할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등 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기반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가려고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난해 공부한 경험 있으면 2021년도에 시험을 보신 분, 올해 시험 보신 분은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진짜로 알게 됐잖아요. 개발 밀도. 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공법은 제도를. 근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누가 지정한지를 쪽지해줘서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정한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강남역 주변 지역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부산시장이 지정합니까? 서울시장이 지정합니까? 서울시장. 아니어도 되잖아. 상식이잖아. 그 지정권자를 쪽지해줘서 막 외우는 거예요. 떨어지게 공부를 한 거잖아.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시가지의 성장을 관할 시청, 군청이 관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당 시청 건축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고 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 뭐죠? 성장관리계획구역.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 뭐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걸 진짜 책 보지 않고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걸 보고. 그래서 이걸 인터넷 강의를 다시 듣고 끄고 혼자 말해보고 다시 듣고 끄고 혼자 말해보고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인문 과정에서, 기초이론 과정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실수 없는 2022년도 수험 준비가 될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일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일까? 혹시 2021년도에 시험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말을 해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죠? 네, 그거예요, 그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일까요? 설명 들으세요. 여기는 서울 강남역 주변 지역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그죠? 지금부터 우리 공부할 주제가 뭐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지하철, 상하수도, 학교 등 시설을 무엇으로 불러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 신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 신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신도시개발. 그러면은 서울시가지 한복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됩니까? 그 서울시 외곽지입니까? 서울시 외곽지역의 신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를 대상으로 개발 밀도를 낮추어 관리함으로써 기존의 도로, 학교,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정하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 신도시개발지역이야. 그럼 서울시 외곽의 신도시개발지역에 나가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죠? 산, 전답과송 등 농지 등이잖아. 맞죠? 지금까지. 그러면 전답과송 등 농지 등을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밀어서 택지로 조성하고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할 거 아니에요.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택지 조성해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등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도로 밑에 보이지 않지만 상수도, 하수도 시설 설치하겠죠. 학교 들어오겠죠? 공공도서관 들어오겠죠? 그죠? 공원 녹지 조성되겠죠? 상가가 형성되겠죠? 아파트 짓겠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렇게 서울시 외곽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평천 신도시, 이렇게 수도권의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그 신도시의 도로나 상하수 시설 설치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죠? 관할 지방 자치단체 아니 평택에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된 지역이 많죠. 고덕지구가 여기가 그죠? 그런 것은 다 도로 만들고 아파트 짓기 전에 택지 조성해 놓고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 도로 누가 설치했습니까? 평택시에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시에서 하는 거라고. 근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기서 택지 등을 분양받아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자. 예를 들면
앞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이것도 시험 나왔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정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에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도로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학교를 짓는 기반시설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지하철,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해당 지역에서 건축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 건축물의 신축, 정축행위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대로 확충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평택의 고덕지구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돼 버리면 거기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학교 짓는 비용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킬 목적으로 지정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용지 확보 부담과 용지 확보에 관한 부담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부담을 일정한 개발행위라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서라도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대로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개발이 끝난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신도시 개발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나온 거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O 믿겠습니까? X. 중복 지정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미 개발이 끝나서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 안에 신도시 개발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림으로 제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지정됩니까? 왜 신도시 개발지역입니까? 왜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중첩 지정될 수 있다는 거.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틀려버리는 거야. 이제 현장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1년 내에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이. 기본 이론 가져갈 때 또 보여드리고, 요약 가져갈 때 또 보여드리고, 특강할 때 또 보여드리고, 계속 보여드릴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반복해서 몇 번 들으시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오면은 이 그림이 떠오르겠죠. 1년 내내 반복해서 보면은 그럼 이제 답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공법학습의 성공,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제도를 봐라, 제도를.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교재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지정권자도 외우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건 자들도 따라가는 거라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오세요. 101페이지 오시면은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18번, 동그라미 18번. 그림 바로 밑에 18번 찾으셨어요?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가 되는지 한번 봐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그라미.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그라미 하세요. 이때 개발은 적으세요.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이야.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동그라미, 그때 기반시설 4개가 있어. 그때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학교, 이 4가지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그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왜요?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나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줄까요? 건폐용 용적률을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 동그라미.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뭐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돼요. 이제 설명 듣고 읽어보니까 방금 읽어드린 게 가슴에 좀 와닿죠? 좀 내 것이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 지정됩니까? 외의 지역입니까?
외의 지역 미칠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개발 동그라미 이때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신도시 개발입니까? 그렇죠. 신도시 개발이에요. 신도시 개발. 재밌죠? 자,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그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밑에 적어요. 줄 거예요.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 것입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줄 거예요. 밑에다가 적으세요. 그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를 확보해야 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일정한 개발행위라는 지역 주민입니까? 일정한 개발행위라는 지역 주민들이 그 동네 학교 짓는 비용, 도로 만드는 비용, 공원 조성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앞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받고 상가 용지 분양받아서 빌딩을 지으면은 그 동네에 도로 만들고 학교 짓고 공원 조성하는 비용도 부담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좀 부담됩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도로, 상하수 시설, 학교 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상가 용지 분양받고 주택 용지 분양받아서 일정한 개발 행위라는 주민들에게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용지도 확보하게 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더라도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도로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제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도로 만들고 상하수 시설 설치하고 치안 유지해주고 국방해달라고 세금 냈는데 다시 그 주민들에게 너네 동네에 학교 짓고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좀 부담됩니까? 좀 부담되니까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한 3, 4년 동안 언론이 강력하게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폐지했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됐다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생겨서 2009년도인가 8년도가 일시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어요. 2009년도에. 2009년도부터 지금 한 20년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가. 자, 이 교시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아까 공부했죠? 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무엇인지. 첫 시간에 해드린 거죠. 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등이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아까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무엇이 있죠?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도로, 지하철, 학교, 공원, 녹지, 종합운동장, 고척동에 있는 야구 돔경기장 이것이 전부 기반시설이지 뭐. 자, 이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 설치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 위반해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합니다. 결정하면은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어디에? 중앙정부는 무엇을 발행합니까? 관보.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죠? 그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관보를 발행합니다. 관보. 그 다음에 평택시, 경기도에서 뭘 발행하죠? 서울시에서는 공보, 경기도 공보. 여기 관보 또는 공보의 결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도로, 지하철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말씀하세요. 무엇이죠? 아까 배웠잖아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죠.
도시공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까 교재 읽어드리고 밑줄 꺼드렸죠? 그죠?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있었잖아요. 100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100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100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보면 10번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나와 있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공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고기 드시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계획사업, 도시공계획사업이죠. 도시공계획사업이 무엇입니까? 도시공계획사업이란 앞에 보세요.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한 개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잖아. 맞죠?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재과 군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재과 군재를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에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이 있죠? 금방 배운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는 서울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에는 첫 번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무엇이 있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도시 및 주간경정법상 무슨 사업이 있죠? 정비 사업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 문제 냅니다. 여기 보고 대답하세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이 포함된다. O 믿겠습니까? X. 택지개발 사업은 없잖아요. 다시 할게요. 다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주택법상 대지 조성 사업이 포함된다. OX? X. 주택법상 대지 조성 사업 없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단독으로 출제됩니다. 한 문제. 작년 재작년에. 다음 주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세 가지 사업을 골라야 되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근데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입문 과정에서 대부분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내년 3, 4월 되면은 살짝인가 보고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때 오신 분들은 이런 거 시험 나오면은 놓치기 쉽죠. 조금 쉬었다가 다음 테마를 또 준비하겠습니다.